인생에서 배경과 경력은 미래를 점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과 윤석열을 친인척, 출신, 경력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한 사람을 대통령을 지냈는데 또 한 사람은 이재명은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죠. 그들의 정치 행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예측인데 역시 과거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유전과 환경을 통해서 내다보는 거니까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인생 성향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 살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짐작해 보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우선 부모는 보면은 안동에서 한동안 살았고, 그리고 이재명이 이제 초등학교 나왔을 때 저 성남으로 이사했는데 미천하죠. 아버지는 대학에 뭐 다니다 중퇴했다고는 하지만 하는 일이 되게 뭐 청소부라든가 성남에 가서 되게 그 보통 사람들 내지 그 하층민이 하는 일을 하고 살았죠.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미천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석열의 아버지는 연세대 교수였죠. 귀족인 셈이죠. 그리고 그 형제는, 여기는 5남 2녀나대입니다. 5남 2녀인데 그 다섯 번째가 이재명이고 여기는 1남 1녀입니다. 그러니까 동생 하나 있습니다. 아주 그 잘 사는 집에서 서울에서 태어나서 살았고, 그 다음에 두 자녀만 두었으니까 귀족 부모, 귀족 자녀 아니겠습니까? 서울에서 더군다나 살았고, 서울은 문화가 여러 모이는 곳, 그리고 문화 충돌과 충격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너무 어릴 때부터 서울서 살면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위층에서 살아버리니까 다른 층을 알지 못하는, 즉 지방에 대한 이해, 다른 직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데 윤석열은 그런 취약점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가 하면 이재명은 형제만 해도 이렇게 칠형제, 그리고 부모가 지방에 살다가 성남에 살다가 그리고 자기는 인천서 국회의원도 하고 서울서 활동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곳을 다니면서 대학은 또 서울서 다녔죠. 이런 그 경험 자체가 어찌 보면 자기 인생을 다양하게 그리고 다양한 계층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죠. 배우자는 여기는 좀 구설수는 적은 편이죠. 여기는 좀 배우자 구설수가 꽤 있죠. 뭐 주식 투자 이야기하며 뇌물 이야기하며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장모부터가 그 장인이 이제 부동산 공무원 하다가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만두게 돼가지고 아예 부동산 그 투자에 전업한 모양인데, 그 다음에 장모 최은순이죠. 그 부동산 투자 좋죠. 잘하면. 그런데 성사에 많이 휘말린 걸 보면 좀 그 투자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 매물을 내놓는 사람, 파는 사람, 이런저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밝혀져야 더 알겠지만, 아무튼 뭐 요양원 문제 그런 데서도 그 수험생을 하고 나왔잖아요. 이 장모 문제가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데 실제로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녀는 아들 둘이죠. 여기 자녀 없죠. 그런 차원에서도 좀 취약하죠. 자, 늦게 결혼했고 장모는 이런 구설수에 얽혀있고 자녀를 못 두었기 때문에 인간사회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이 가정생활에서만 봐도 이재명이 훨씬 다양한 이해의 폭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겁니다. 자, 출신지는 아까도 봤듯이 안동이었잖아요. 근데 안동인데 이제 옮겨갔죠. 그래서 성남에서 오래 사는 측면이 있고, 여기는 서울서 나와서 조, 중, 고, 대 전부 다 서울서 다녔죠. 서울서만 다닌 사람들의 취약점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소해요. 이게 전주 살죠. 고향이 진안이죠. 진안서 전주 넘어서 여기서만 사니까 저 역시 협소하죠.
사실은 고등학교쯤은 대학쯤은 서울로 가서 그 다음에 유학도 해보고 그러면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견문을 쌓게 되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릴 때 안동에서 그 다음에 그 초등학교 사춘기 넘어서 성남에서 보내면서 주경야독 해서 중고 검정고시를 마치고 그 다음에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대학은 서울 생활이었잖아요.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도 이게 3개 총각이더라고요. 지금도 그 초등학교 3개초 안동 예안 3개초인데 3개초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이 살아있다고 하고 초등학교 6학년이 아마 남학생반 37명이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학생반 그랬는가 봅니다. 제가 58년 개뜨니까 나이가 조금 더 많죠. 6, 7살 맞나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 제가 다녔던 분교 같은 데도 본교가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만큼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날 때인 걸 보면 그 다음에 중고는 검정고시, 그 다음에 대학은 중앙이죠. 이런 차원에서 학교 생활도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계층을 거치면서 한 측면이 있고 특히 검정고시를 통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중고를 마쳤다는 것은 아주 지독하다는 이야기죠. 어찌 보면 독설스럽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직업과 공부를 병행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더군다나 대학에 가서 절실함 때문에 사법고시 쉽게 패스하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은 아저씨 서울에서 계속 생활했고 초중고 대광초등가에 그 다음에 충암중고 그 다음에 서울대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초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마치게 되었죠. 이게 강점일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협소한 경험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엘리트식을 가질 수 있게 이 검정고시 패스한 사람들 저도 여기 지방에서 보면은 방송통신대 나온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목적은 여러 가지예요. 정말 면학을 위해서 아니면 사업을 위해서 아니면 그 학력 세탁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갔든 간에 그 사람들 또 이렇게 또 나름대로 굉장히 그 열등감과 더불어 자부심을 갖게 되거든요. 사실은 방송통신대학 졸업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직업 가지고 뭐 여름학기, 겨울학기 그리고 주말, 과제, 영어 이런 것처럼 생각하면 그 쉬운 게 아닙니다. 공부한다는 게. 그런데 이렇게 초중고를 서울대에서 나온 사람은 아마 그런 에러들을 이 검정고시파의 에러를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지독하게 공부했는가를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이해가 적으니까 어찌 보면 왜곡을 쓰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협소한 자기 경험에 성공 어떤 그 신화에 쌓여서 그 성공이 오히려 저주의 덫이 되는 그런 차원의 인생을 살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그 경계심도 그런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패한 대통령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출신 지역, 그 다음에 출신 학교를 봤는데 경력에서 보면은 그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소년공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스토리가 있잖아요. 소년공, 그 다음에 이 검정고시 파라는 독학파.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된 거, 이것도 대단한 거죠. 중앙대에서 아마 변호사 된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했고, 도지사 했고, 당대표 했고, 국회의원 했고, 국회, 당대표, 그 다음 대선 나갔다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대선에서 당선이 되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그 검사 되느라고 구수는 했다고 하지만 구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부모의 도움 없이 그렇게 9년 동안 8년 동안 공부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대학교 다닐 때부터 했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검찰총장이 됐죠. 그 다음에 대선 나가서 대통령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직업 경력이라는 차원만 봐도 여기서도 이 낙선 경험이 있느냐
있어요. 낙선 경험이 있다고요. 이재명. 윤석열이 있느냐? 없어요. 검찰총장으로 하다가 대선 나가서 처음 대통령 출마했는데 돼버렸어요. 이게 좋은 거냐 이거죠. 검사는 9번이나 떨어졌는데 검사는 얼마나 커 보이게 해줬어요. 대통령은 한 번에 됐잖아요. 얼마나 작아 보이게 했어요. 우습게 보이겠어요. 정치력도 없으면서 정무 감각도 없으면서 정치적 측근도 동지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너무 어찌 보면 위험한 고지까지 올라간 셈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이재명 그런 차원에서는, 그러나 이제 물론 이 철학이라든가 그 이념이라든가 이런저런 차원에서 문제 있는 요소가 있고 여러 어떤 위험 요소도 있지만, 이런 배경만 보아서는 대통령을 할 만한 경력을 쌓은 거죠. 근데 너무 단순하잖아요. 너무 협소하잖아요. 윤석열은. 그래서 장점이 뭐냐? 이재명은 생존력이죠. 생존력. 인내력이라든가. 요즘에 뭔 책 보니까 맨 앞에 써놓은 게 나는 겁이 없다 그랬어요. 겁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서가 아니라 살면서 겁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겁이 없으니까 무서운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그 사법 리스크 다 헤쳐왔잖아요. 그 어찌 보면 가족의 일이 얽힌 그런 문제들, 이런 것 저런 것 무쇠 뿔처럼 혼자 헤치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생존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인내력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저돌적으로 돌파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생존력 하나는 알아줘야 되잖아요. 생존력. 살아남는 데는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생존력이 대단하잖아요. 이 생존력이 있다는 것은 유연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때그때 적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보세요. 얼마나 임기응변에 능합니까? 유연하게 대처하잖아요.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일도 알아요. 일머리를 알아요. 왜? 해봤으니까. 기초단체장이랑 해보고 사람도 써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인선에서 경험을 한 사람을 하잖아요. 뭐 말하는 말쟁이들, 교수들 좀 지향하고 현장에서 일해본 사람들이 쓰잖아요. 왜? 경험이 중요하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실패하는 게 뭡니까? 정치적 경험이 없는데 자신감에 쳐가지고 이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승리 중독자가 되니까, 알코올 중독도 뭐 됐다고 하는데, 아무튼 네, 술도 좋아하고 일도 좋아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사람을 부릴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람을 칭찬할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람을 통제할 줄도 알고 그랬는데, 그런 것 저런 걸 검사에서만 했는데 그 이렇게 관계가 뚜렷하고 상명하복이 뚜렷한 곳에서 그 생활한 것과, 이렇게 낙선도 몇 번, 두어 번 해봤나요? 시장 때도 그랬고, 성남시장, 그 다음에 대통령도 그렇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나이는 젊지만 다양한 경험을 쌓은 사람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자기 홍보, 이 설득, 이런 데도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 설득에 뛰어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성남시장에서 그냥 그 경기도지사로 나갈 수 있었던 건데, 자기 PR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자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사람들은 약자의 어떤 그 우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찌 보면 보통 사람처럼 살았습니까? 어찌 보면 저도 지난 고향인데, 거기에서 제 또래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이렇게 그 공정 생활하러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자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이렇게 검정고시를 통해서 그 뭔가 큰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런 사람들이 드물어요. 대개는 그래도 중학교 정도 나오고 이래야 되지, 이런 신화를 쓴 사람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뭐랄까 이 명실상부한 그것을 홍보를 잘하고 남을 설득을 할 줄 알았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겪어서 아는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겪어서 알기 때문에 더 독한 시어머니가 되는 수도 있지만. 그리고 부채의식이 적은 거예요. 이제 대학 같은데 이렇게 뭐 얽힌 게 없기 때문에. 이 중학교, 고등학교 눈치 봐야 할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동물은 되게 고등학교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단점이 되는 측면이 있죠. 좀 무자비한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무정하달까? 아무튼 무자비한 측면이 있다. 자비가 없는
좀 자비심이 부족한, 그래서 여기저기서 좀 마찰을 일으키고 측근들도 이렇게 자살하고 그럴 때도 보면 아주 냉정한 냉정, 냉혹 이런 어떤 그 차가운 이미지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윤리나 어떤 소양의 이렇게 그 부족함, 그 다음에 어떤 저돌성이 이게 그 좀 무자비함과 더해져서 무섭게 몰아치는, 그게 좀 그 포용력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저런 단점이죠. 그래요. 이렇게 개천에서 난 용은 무자비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은 개천용이라 할 만하고 윤석열은 온실꽃이라 할 만하죠. 온실에 핀 꽃이에요. 지금 밖에 나온 이 야생화하고 달리 온실에서 핀 꽃이라 예쁘긴 하지만 자기만 써 예쁘지 남들이 볼 때는 좀 부러우면서 안 입고 온, 그러면 그게 얌전해요. 서울대 출신들이 갖는 그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 출신 처음으로 대통령 됐죠. 그다음 서울대 출신으로서는 김영삼에 이어서 두 번째죠. 근데 서울대 출신들이 시원찮다는데 한 뭐겠죠. 왜? 김영삼 시원찮았잖아요. IMF. 윤석열 토중 하차했잖아요. 시원찮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대선 경선할 때도 사선에 들었던 그 국힘, 홍준표, 그 다음에 안철수,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고리도 빼놓고는 전부 다 서울대예요. 서울대 친구들이 머리는 영리할지 몰라도 일하는 데는 미숙한 측면이 많고, 더군다나 엘리트의식, 귀족의식을 가져가지고 포용성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세계를 모르고 공부로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한동훈의 그 미경험, 그 김문수의 어떤 좀 독단적인, 안철수는 이제 물론 이과로서 경력은 많지만은 아직도 좀 미흡한, 그래서 그 중에는 그 홍준표 나가는 게 이준석하고 문제도 그렇고 다양한 어떤 그 중도 포용력, 중도 확장성 이런 게 낫겠다 했는데 이 국민의힘이 이 윤석열 비슷한 당이어가지고 친윤파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패한 거죠. 참패. 자, 윤석열은 그러면 무슨 장점이냐? 장점이 없냐? 있죠. 시장을 존중하는 거, 이거 중요하죠. 자유주의에서, 자본주의에서. 그 다음에 어떤 자유주의자,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게 이념을 철저하게 숙지하고 있느냐. 그 다음 원칙을 고수하는 어떤. 그런데 단점이 참 많죠. 굉장히 많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 자체를 몰라. 이게 너무 협소하게 살았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려고 해도 현실을 직시할 줄 몰라요. 왜? 현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인내력, 일머리도 없어요. 일할 줄 모른다고요. 검사에서 일하는 거하고 대통령 일하는 거하고는 아마 만배 차이는 날 거래요. 그러면 인내력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인내력이 있어서 잘 지켰으면 헌법 그 재판관 임명도 하고 한 6개월만 참았어도, 그 다음에 설득도 이렇게 대국민을 향해서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인내력을 가지고 야당을 대응하고, 그 다음에 인내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인내력이 없어. 왜? 자기 안 참고 살아도 됐거든요. 이 생활은 그동안에 안 참고 자기 어찌 보면 마음대로 해도 통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내력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 권위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법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이 법치주의 나라에서 그 대통령이 권위를 통해서 뭔가를 발생하게, 그것 때문에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권위적이니까 누가 말하는 거 듣지 않고, 1시간 동안에 59분 이야기하고 1분 들으려고 하면서 됐어, 내가 더 잘하니까 이랬다고 하니까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엄도 어찌 보면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강행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는 지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평가를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런 다양한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너무 이념적으로 포퓰리즘, 그 다음에 분배 중심, 윤석열이 이야기하는 어떤 시장주의가 아니라 규제주의, 정부 행정으로서 뭔가 이렇게
시장을 간섭, 감시, 규제 그런 거는 우리나라 기업이 정치인들보다 훨씬 단수가 높은데 아마 패단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어찌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용 문제 같은 데에서도 신뢰 같은 거에서도 자기도 신뢰를 얻어야지만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퍼주는 거라든가 뭐 부채 탕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그런 그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도 피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나라 전체를 생각하면 우려되는 부분도 많은데 이렇게 그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이 측면을 보면은 어찌됐든 이제 기대되는 면도 있는데 아직 이제 시작했으니까 뭐라고 평가를 안 하겠습니까? 아무튼 윤석열 이렇게 좁은 인생을 살다가 대통령 되는 데까지는 좋았지만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합니까? 대통령 되려고 대통령 됐습니까? 좋은 정치를 펴려고 대통령 됐는데 그걸 못한 점은 참 아쉬워서 뒤에라도 이 두 사람을 대비해서 자기 인생이 이재명 스타일인가? 나는 윤석열 스타일인가? 그런데 사람들은 이재명 스타일로 부모가 살아도 자녀는 윤석열 스타일로 키우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기가 고생했기 때문에 성공했는데 자녀는 고생을 안 시키려고 했거든요. 자기가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는데 자녀는 부유하게 키우려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사실은 자기가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면 자녀도 가난하게 키워야 됩니다. 실제로 재벌들은 그럽니다. 괜찮은 재벌들은. 그러나 어설픈 재벌이 부자로 키워가지고 자녀들 망난이 되는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을 놓고 그들의 환경을 대비해보고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장단점을 한번 나름대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